지난 한 주 동안 참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함께 얘기해 볼 만한 이슈를 골라서 심층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한 주 동안 참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네. 평론가님의 눈길을 끌 만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20대를 중심으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 것 심각하죠. 정말 네.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진이 되고 있는데 이 사실 6월 말부터 이 대학 강의가 종강을 하고 시험을 이제 치게 되면서 그렇죠. 방학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 사이에 좀 해방감 차원에서 아무래도 많이 이런 고위험 시설을 이용하는 가운데 확진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6월 말에 이제 접촉이 많았기 때문에 7월 초에 각별히 더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좀 코로나 이슈를 좀 다뤄볼 텐데 그거는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 먼저 다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진구에서는 한 대단지 아파트의 행정동 편입 문제를 두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개 동에 걸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해당 아파트를 어느 동으로 편입시킬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한 아파트. 최근 해당 아파트의 법정동 변경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의 79%는 화양동, 나머지 21%는 구이일동에 닿아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 간에 원하는 법정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또 원하고 이제 편리성으로 봐도 주민센터는 바로 코앞이에요. 구이동.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화양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구이일동이 하면은 재산 가치가 높아진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이일동으로 편입된다면 우리 화양동 사람들의 그 상실감과 분노는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자 광진구는 갈등 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양동 주민, 입주자, 그다음에 이제 구일동 의견 수렴을 했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서로 이제 대립이 되니까 갈등이 또 심화가 되니까 저희는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그 갈등을 좀 해소하려고. 구이일동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동명이 주는 자산 가치를 주장합니다. 구이역 일대 복합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주변 호재 상황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반면 화양동으로 편입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인구수 증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주민세가 일부분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로 이게 넘어가서 그 예산으로 쓰인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런 이권을 탐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참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행정동 편입 문제를 두고 각기 다른 이해관계가 뒤엉켜 있는 상황. 광진구 역시 이번 상황이 선례로 남을 수 있는 만큼 고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원만하게 같은 동에서 같이 움직여야지 옆집은 화양동, 옆집은 구일동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불신을 서로 쌓게 되고.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네, 아파트 행정동 편입 문제를 두고 주민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살펴봤는데 일단 행정동과 법정동이 어떻게 다르고 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명하고 법정명은 사실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법정명밖에 없었습니다. 네. 1914년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의 행정 그 구역이 통폐합이 되게 되면서 만들어진 법률적인 공식적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인구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법정명 외에도 다른 이제 명칭을 부여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면 예를 들면 그 행정 서류를 처리를 한다든지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걸 한 곳에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분리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행정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동,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네네. 붙이는 것이 행정동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밀도되고 또 부동산 가격의 또 상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또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법정명이냐 행정명이냐에 따라서 갈등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법정명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관리를 하고요. 네. 행정명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소관 부처도 많이 다르다는 점이 이런 갈등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행정구역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화양동이든 구일동이든 이게 어느 동으로 편입되는지에 따라 아파트 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구이동 같은 경우 새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호재가 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행정명이 이제 부여되게 되면은 예. 상승이 이런 거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화양동 입장에서는 많은 이제 입주민이 생기게 되는데 이 화양동에 이제 그런 70% 이상이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으로 가니까 뭐 세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뭐 교통이 밀집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들을 화양동에서만 이제 부담하는 거 아니야,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은 행정명이 구이동이 된다 하더라도 네. 법정명은 화양동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왜 이제 불거지냐면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는 법정명에 따라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명으로 한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행정명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적용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부동산 이제 정책에 관련돼서는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행정동과 법정동이 다를 경우에는 때때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최근 저희 보도에서 다뤘던 강동구 상일동 이슈 같은 경우에는 분동을 통해서 해결을 했거든요. 네.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법정동과 행정동의 갈등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처리를 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상일동이다 그러면은 상일동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거를 분동을 해가지고 먼 쪽에 있는 분한테 이 행정센터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 이게 이제 강동구 상일동 이슈의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유형이 있냐면은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있죠. 예. 그러다 보면은 이게 좀 통폐합을 할 가능성을 이제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 법정명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동들이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걸 또 합치게 되죠. 이 합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행정안전부에서 뭔가 이제 뭐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뭐 이제 위로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랬을 때 예. 이게 또 이제 편차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법정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 맞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길 이름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동 무슨 길로 되게 지금 행정 그런 명칭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법정명이냐 행정명이냐가 따져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14년에 만든 이 법정명 가지고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앞으로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무슨 로 중심으로, 도로명 중심으로 이 정책을 좀 통합하는 방향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또 해봅니다. 예. 자, 이 한 아파트 단지 내 두 개 동, 뭐 앞선 사례처럼 뭐 광진구 사례나 그런 데서는 한 자치단체 안에서는 해결이 가능할 텐데, 앞서서도 뭐 중구 예를 들어주셨는데, 뭐 중구처럼 중구에는 뭐 성동구와 인접해 있는 한 단지가 한 아파트 단지 내 성동구도 있고 중구가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네. 또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서울과 경기도가 같이 맞닿아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한 단지 안에 다른 자치단체가 두 군데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사실 위례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해당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곳이 이제 밀접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남시 하감동하고 성남시의 창곡동, 그리고 송파구의 장지동, 이렇게 법정명이 세 곳이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할 수 있는 곳이 강남에 가까울수록 그런 정책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후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도로명으로 이제 특별히 법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 중심보다는 도로명 주소로 한 지역
것들을 관리하는 형태로 관련 법령들이 이제 바뀌는 것만이 해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갈등 상황들은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야외에서 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방역 당국의 입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과는 좀 다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백신을 한 번이라 맞았다 하더라도 돌파 감염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돌파 감염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을 다고 해서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 쓰는 것 자체를 지금 방역당국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이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것이 방역당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제 숙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방역당국이 어떤 완화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변이 바이러스는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독감 이런 사례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와 지금은 좀 시간적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때를 이제 비교해 보면 백신 때문에 그 접종률에 따라 가지고 확진이 덜 됐다가 잠잠했다가 다시 또 2차, 3차 확진이 된 사례가 있거든요. 네. 확산세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잠잠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주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 좀 필요증과 또 이런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방심이 여전히 방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7월에 접어들면서 아무래도 좀 휴가철과 방학도 맞물리면서 이동이 많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주의해야 할 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감염병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에어컨과 그리고 장마로 인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게 되면은 예. 감염 확진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2일부터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실내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고 내부 활동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마스크 착용을 더 하셔야 되고 백신 접종하셨더라도 더 네.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 백신 접종자 수가 1,500만 명을 넘어섰지만 마스크 내리는 거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점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올여름 바캉스도 마스크와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